색감이 뜬다. 색감이 뜨는 거는 살짝 꿀팁이 있는데 컬러 러프를 하기 전에 밑색을 배경을 먼저 넣어요. 이 캐릭터가 러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안의 캐릭터예요. 사람한테 에어브러쉬 쓰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사람한테 명암을 넣을 때 에어브러쉬를 쓰지 말고 아까 저처럼 이렇게 살짝 혈색 줄 때라던가 반사감 같은 거 표현할 때 조그맣게 해가지고 살살 주면 좋아요. 피랍이 너무 세게 들어가지 않게 진짜 살살 주면 좋아요. 옷 명암 같은데 쓰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이목구비 색칠을 할게요. 색감이 너무 중구난방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살짝 꿀팁이 있는데 이 일러스트 안에 검정색을 어떤 색으로 할지 딱 정하고 웬만하면은 그 색깔 안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검정색 살짝 한 색깔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 일러스트의 검정색을 전체적으로 한색 느낌으로 맞춰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난색 같다 한색 같다 그러면은 살짝 조금 중구난방으로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캐릭터가 이쪽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눈동자 정렬이 안 맞아서 사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리는 모니터에다가 손을 이렇게 한쪽 눈씩 가리면서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쪽씩 가리면서 이 캐릭터가 정확히 내가 이렇게 지정한 방향을 잘 보고 있는지 이렇게 한쪽씩 가리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반측면 얼굴 같은 거 그릴 때 조금 사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선 방향 체크 한 번씩 해주는 거 잊지 말고 눈꺼풀 같은 경우에 캐주얼체에서 눈꺼풀은 되게 두껍게 그려지잖아요. 눈꺼풀 안에서도 명암이 조금 있어요. 여기 눈이랑 가까운 이 부분은 조금 짙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브러쉬 조금 작게 해서 세포이드 추출하고 살짝 더 명도 낮춰서 눈꺼풀 안쪽 살짝 어둡게 명암으로 넣어줘도 좋다. 사실은 제가 지금 컬러 서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라 되게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근데 컬러 서클은 이 정도까지도 키워서 쓰셔도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제 컬러 서클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컬러가 이렇게 확확 변하거든요. 명도 같은 거 특히 조절할 때 컬러 서클이 크면은 이렇게 안에서 조절할 때 되게 이게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조절하기가. 그래서 컬러 서클을 웬만하면은 조금 크게 키워서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제 선화 레이어 합칠게요. 저는 원래 눈까지 그리면은 빛 깎고 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화 레이어 합쳐가지고 원 레이어로 진행을 해요. 이런 선 색깔 같은 거 그림이랑 너무 검정색이면은 이게 조금 분리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거의 다 검정색이어가지고 그냥 합쳤는데 제가 이렇게 러프 스케치 이렇게 옅게 만든 것처럼 조금 배경과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살짝 옅게 만들어서 합쳐주시면 더 좋아요. 지금 이 캐릭터가 검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검에다가 이렇게 손 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들은 어떻게 칠하냐면은 옆에서 스포이드로 색깔 따오세요. 색깔 따가지고 손 선화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칠할게요. 검이요? 전체를 다 그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손잡이 쪽만 있어서 괜찮아요. 이런 검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글라스, 약간 안경 이런 오브제들은 살짝 캐릭터 투시에서 벗어나면은 살짝 찌그러진 것처럼 엄청 떠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캐릭터 투시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좋겠죠. 선 색깔 변경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레이어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픽셀 잠금. 이거를 켜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손은 이제 피부색이니까 너무 파란색 선으로는 쓰지 않을게요. 이제 밑색 한번 꺼가지고 손 부분 채색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여기도 레이어 붙일게요. 지금 손이 이쪽 몸보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도 빛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손에도 빛 추가해줄게요. 얼굴 묘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조금 더 어둡게 잡아도 된다. 반대로 여기 위쪽 눈꺼풀은 이제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쪽은 조금 밝혀주셔도 돼요. 자료가 없으면 잘 못 그리는데 괜찮은 걸까요? 자료는 참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혀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검 같은 것들 자료 참고 안 하면 못 그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계속 참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들 자료 참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자료 참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자주 그리게 되는 것들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외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 없이 그려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 그려보라고 하면은 다들 한 번에 그리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도 사실 보지 않으면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웹툰 연재하시는 분들은 리소스 적극적으로 활용. 그쵸, 이제 웹툰 연재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손이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쁘고 하니까 빨리빨리 3D를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일러스트는 컷을 여러 개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한 그림에 아예 모든 것을 어떻게 쏟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D를 활용을 해도 리터칭으로 3D가 너무 툭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여기 피부색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스포이드 찍어요. 찍어가지고 눈썹이 너무 짙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썹은 눈꺼풀보다 한 2톤 연하게 봐주셔도 돼요. 머리색과 통일을 하고 싶다면 머리색과 통일을 해도 돼요. 머리가 엄청 튀는 막 핑크 머리, 하늘색 머리 이런 머리면 머리색과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캐릭터를 주로 그리는데 배경이 너무 어렵다. 배경이 너무 어려운 거는 배경이랑 캐릭터랑 같이 놨을 때 이제 색감이 붕 뜨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캐릭터가 그 배경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약간 투시가 어긋나서 어려운 거예요? 색감이 뜬다? 색감이 뜨는 거는 살짝 꿀팁이 있는데 컬러 러프를 하기 전에 밑색을 배경을 먼저 넣어요. 배경을 먼저 넣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배경이 거의 하늘이고 완전 푸른색이면은 그 배경에서 스포이드를 떠요. 스포이드를 딱 뜨고 그 다음에 그 색감에서 채도를 좀 빼요. 만약에 내가 배경이 지금 배경 색깔이 완전 이 색깔이면은 여기서 스포이드 떠요. 스포이드 뜨고 채도를 좀 줄여요. 채도를 확 줄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곱하기 레이어로 그냥 한 톤 깔아보세요. 캐릭터랑 배경의 거리감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 눈 안쪽 부분, 요 눈 안쪽 부분은 명암을 넣으면 넣을수록 캐릭터가 살짝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 안쪽 부분 살짝 명암 넣을게요. 그리고 캐릭터 눈 앞머리 이쪽도 살짝, 여기 애교살 부분 이쪽도 같이 살짝 넣을게요. 여기 지금 머리카락 잔머리 이렇게 떠있으니까 잔머리 그림자 같이 넣어줄게요.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과 얼굴의 선이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 거리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림자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지금 이쪽 부분은 딱 붙어있으니까 딱 붙어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리감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머리가 엄청 생머리고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너무 떨어져서 그리면은 앞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를 하되 이 앞머리가 얼마나 가벼운 앞머리인지 얼마나 날리는 앞머리인지 얼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명암을 넣을 때 좋아요. 지금 여기가 뒷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림자 빛. 근데 이 경계가 여기에 대비가 이 어두운 부분 안에서 묘사를 할 때도 이 대비보다 커지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항상 이제 대비가 큰 곳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난 지금 이쪽 부분에 시선이 조금 쏠렸으면 좋겠는데 막 여기 이쪽 얼굴 묘사한다고 막 여기 코에다가 엄청 어둡게 막 이렇게 칠해버리고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명암 이렇게 넣어버리고 하면은 시선이 저는 이쪽으로 잡았는데 그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묘사를 할 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색상 명도 조절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쪽 목,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쪽이랑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과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경계 잡아요. 경계 잡고 피부색 찍어요. 피부색 찍어가지고 에어브러쉬로 한 톤 깔아요. 이렇게 살짝 꽉 안 하고 혈압 조절해서 살짝 한 톤 깔면은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조금 이제 구별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요. 얼굴 같은 부분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얼굴 외곽선 같은 부분 선 조금 두껍게 들어가도 돼요. 여기 지금 이 목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가지고 여기 뒤쪽은 이쪽 부분은 명암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명암 살짝 넣을게요. 살짝 들어가서 눈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고 그림자 채도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채도 살짝 낮출게요. 이쪽 붕대, 지금 몸에 붕대 감고 있는 거거든요. 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랑 딱 달라붙어야 하니까 쇄골 튀어나온 부분, 쇄골이랑 그 남자 가슴이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납작하지 않거든요. 남자 가슴도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어서 이 쇄골이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진짜 없고 그림자 줘봤자 이 정도? 여기 옷 바깥쪽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몸통 부분보다 조금 더 이제 뒤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배경색 집어가지고 살짝 뒤로 날릴게요. 이쪽도 소매 살짝 뒤로 날릴게요. 여기 이 뒷부분도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어깨에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날리고 여기 뒤로 이렇게 소매가 날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옷보다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여기 뒤쪽에 날리고 있는 부분들을 살짝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뒤쪽인데 날리고 있고 지금 거리가 보면은 꽤 멀잖아요. 뭔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에어 브러쉬로 날려볼게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 얼굴 다 끝내고 몸통 다 끝내고 옷,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그리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여기 그렸다가 저기 그렸다가 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봐가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옷 같은 거 그릴 때도 이 몸통 선 생각하면서 몸통이 지금 중앙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복근도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러프를 안 지운데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옷이나 피부 그림자를 색칠할 때 색깔 정할 때 팁 같은 거요. 보통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명도 조금 낮추고 채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저는 색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색이 이런 색이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낮춰요. 명도 조금 낮추고 채도 살짝 올려서 이 색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캐릭터가 처한 환경, 캐릭터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림자가 어두워지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해요. 종종 있는 일인데 빛이랑 경계가 너무 흐리멍텅한 경우에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기는 해요. 그래서 빛 색깔을 조금 올려보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곱하기로 진짜 얇게 깔아놓고 이렇게 너무 밝은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톤 조절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건지 알려드렸거든요. 편집 들어가서 색조 보정에 그 톤 커브 여기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어둡게 조절하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그림자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밝게 넣고 점점점 어둡게 깎아내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포인트색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인트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반사광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여자 머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바깥쪽 머리 그리고 여기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안쪽 머리라고 하거든요. 안쪽 머리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조금 이제 톡톡 튀는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면은 이 안쪽 머리에 살짝 좀 튀는 색깔을 넣으면은 살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게 머리가 검정색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옷주름 잡을 때 팁이요? 옷주름 잡을 때 팁은 약간 걸리는 부분과 이제 꼬집어지는 부분을 조금 알면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어깨 쪽이라고 할 거예요. 어깨 쪽부터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방향이 옷주름이 나오겠죠. 이제 꼬집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의 팔 혹은 무릎 관절, 팔꿈치 혹은 무릎 관절 이제 여기가 꼬집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름이 지냐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지고 있어요. 여기 위쪽 이렇게 어깨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위쪽 여기 걸리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요. 밑주름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꼬집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꼬집어지고 또 여기 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가요. 또 이렇게 하면은 팔 옷주름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어느 정도의 규칙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머리끈 부분 이쪽도 뒤쪽으로 날리는 부분이니까 이쪽도 날릴게요. 날리는 부분만 살짝 잡아줘도 어느 정도의 공간감이 좀 생겨 보이니까 날리는 부분을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완성했는데도 미완성 같아 보인다고요? 그림을 완성했는데도 미완성 같아 보이는 건 뜨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좀 캐릭터의 tus이랑 조금 어긋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혹시 어느 느낌인가요? 왜 미완성 같아 보이는지 배경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배경색 찍어가지고 채도랑 명도 조금 조절해서 곱하기 한 통 까는 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거 하면은 많이 동떨어지는 느낌 많이 줄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배경과 캐릭터의 퀄리티 차이가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캐릭터는 엄청 예쁘게 그렸는데 배경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면은 조금 많이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색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퀄리티의 문제일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배경을 많이 날린다던가 그렇게 경향이 있으면은 배경을 조금 참고를 많이 해서 한번 제대로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그릴 때, 머리카락에 채색을 할 때, 사실 이 머리카락이 얇은 캐주얼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얇은 리본 모양이라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얇은 리본 모양이기는 한데, 얇은 리본 모양이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얇은 리본 모양이 이렇게도 하나 겹쳐지고, 이렇게도 하나 겹쳐지고, 이렇게도 그 위에 또 이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많이 겹쳐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머리, 여기 속에 있는 머리, 이 부분이 사실 단차가 아주 조금이지만 있어요. 이 겉머리와 이 속머리가 아주 조금이지만 단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채색을 할 때 선으로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만약에 이쪽이 겉머리 선으로 나눠서 이쪽이 속머리라고 칠게요. 그럼 속머리는 영역 잡고 밑색 한번 콕 찍어가지고 에어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죽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죽여지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겉머리와 이 속머리가 조금 두께가 여기가 조금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색을 칠했는데 머리가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 겉머리 속머리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은 머리가 조금 더 입체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 같은 경우에는 명암 확실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는 머리 생각하면서 머리 묘사 해주시고 그래서 겉머리, 속머리 구분하는 거를 해주시면 머리가 조금 더 이제 딱 봤을 때 정보값이 많아 보여요.